자, 좋습니다. 트럭커. 뭐 은근히 사실 트럭킹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계시네요. 뭐 실제로 영상도 많이 보신 것 같고, 저도 뭐 국내에서 해외에 이민 가셔서 트럭킹 하시는 분들, 또 해외 직접 트럭킹 하시는 분들, 여성인데도 불구하고 트럭킹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 많이 보다 보니까 굉장히 재밌었는데, 실제로 뭐 그쪽에도 투자 기회가 있다고 하니까 여러분들께서도 한번 꼭 스터디 해보시길 바라겠고요. 자, 이제 저희가 야심차게 준비하고 있는 또 3부 코너 이어가야 되겠죠. 바로 미국 증시 개장하기에 앞서서 개장 시황 이분과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장우석 부사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와, 장성입니다. 장비디아 살아있네요. 지난 밤 사이에도. 엔비디아 세죠? 네, 엄청 네, 세던데요. 셉니다. 사실 뭐 거의 뭐 광풍 아닙니까? AI 광풍. 그러니까요. 예. 네, 뭐 그 너무 심하다 생각 안 드십니까 혹시? 올라가는 건 좋은데. 아, 예. 그러니까 한켠에 그런 마음이 들긴 하죠. 예. 조금 심해 보이는데 하여간 올라가는 게 좋은 거니까. 네. 어제 제 기억이 5% 넘게 올라간 맞아요. 걸로 네. 기억합니다. 그래서 어제는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알파벳까지 AI 관련 주들가 많이 올라갔다. 특히 4에서 5%씩 거의 뭐. 챗 GPT가 올라간 게 아닌가 싶어서 기분 좋은 하루가 좀 보냈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사실 이제 어제 장이 올라갔는데 네. 어제 롤러코스터 아니었습니까? 그렇죠. 네. 근데 혹시 왜 올라가는지 아세요? 이유를. 아, 솔직히 저 이해 안 돼요. 예. 솔직히 이해 안 돼요. 저도 이해 안 되는데 진짜. 잘 모르겠어요. 예. 솔직히 저는 이제 그 장이 끝나면 항상 이제 그 이유를 찾아요. 네. 찾아서 이제 알면 좋은데 오늘 정말 짜증 났습니다. 도대체 모르겠는 거예요. 네. 좀 이따 보시면서 같이 그 느낌을 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 아니 처음에 말하자마자 빠졌다가 빠졌죠. 말 안 할 때 오르더라고요. 오르다가 또 다시 다음 말 하니까 또 빠졌다가. 그다음 다시 올라갔죠. 말 네. 안 할 때 올라가다. 그러니까 그게 뭐 말은 분명히 세게 한 거 맞아요. 예, 그렇죠. 예, 맞죠. 왜냐면 이제 외파적 발언이죠. 네. 왜냐면 금리를 올리겠다 했으니까 물가 내려오지만 금리 올리겠다 양쪽에 다 얘기한 거 아닙니까? 네네. 그러니까 금리가 올라간다 했으면 예전 같으면 빠졌는데 네. 오히려 지금 끄떡 안 하고 대려 급등하는 모습이 나왔거든요. 그러니까요. 의아한 모습이 나왔기 때문에 네. 좀 이따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선물은 뭐 그냥 약보합 정도 보여드리겠다는 거 미리 보여드리고 한번 오늘 주제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혹시 예전에 이런 말 있지 않습니까? 너 세됐다. 이게 뭐 어떤 얘기죠? 나 완전히 네, 그렇죠. 세됐어. 네. 파월이 세된 이유가 있는지 같이 살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어제 급반등 이유를 그나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월이 세됐어요? 파월이 세됐습니다. 그렇게 보세요? 아니 그 세가 아니고 혹시 네. 그 매파나 네. 비둘기파 똑같은 세 아니겠습니까? 같죠. 네. 세다 세 그냥. 세됐네. 그러니까 왜냐면 이제 제가 볼 때 이런 것 같아요. 그 파월의 스탠스가 매파가 있고 비둘기가 있으면 그 중간에 모습을 띈 게 아닌가. 중간에서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나는 그런 스탠스가 아닌가. 왜냐면 이제 세게 발언하게 되면 1년 전에 틀렸잖아요. 네. 그런 거에 트로가 있기 때문에 약간 중간에 있다가 여차하면 기울은 쪽으로 갈지 않을까 싶어서 또 그런 얘기 한 분이 있으니까 좀 이따 살펴보시면 좋을 것 네네. 같습니다. 어제 상승 상당히 의미 있는 게 있으니까요. 같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식을 못 사는 사람들, 주식을 못 사는 분들이 있는데 왜 못 사는지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이 강의는요. 내일은 휴강합니다.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오시면 못 들어요 강의. 내일 휴강입니다. 자, 여러분들 한 가지 미리 짚고 넘어갈 건데 배드베스 비욘드가 지금 웨드부시가 목표 주가를 제로로 재습니다. 제로. 0달러. 빵. 예, 빵. 여러분들 최근에 많이 매매하지 않습니까? 네. 매매하고 있고 이게 막 급등을 많이 해요. 근데 여러분들 알고 있는 이 점포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혹시 미국에 계신 분 글 좀 올려주시겠습니까? 배드베스 비욘드의 매장이 거의 다 비어 있어요. 여기가 매장이고 저기가 예, 매장이에요. 근데 물건이 별로 없는 상황이고 쉽게 얘기하면 점포 폐사가 많이 진행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만약에 자금 투입에 살리려고 하는 그런 노력들 두 번째 M&A가 되면 좋은데 저는 안 된다고 봐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투자하고 있기 때문에 보여드리는 건데 지금 여러분들이 그 예탁원 그 기준으로 해서 많이 순매수 종목 중에 20위입니다. 20위. 이 종목이. 네. 20위요. 어. 저는 왜 하는지 모르겠어요. 20위. 이건 어차피 그 수건 돌리기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거 돌리게 하는 거거든요. 폭탄 돌리기. 예, 폭탄 돌리기죠. 그걸 마지막에 잡은 분들은 난처하다. 근데 이제 제가 볼 때는 물론 잘 나오실 것으로 보이지만 솔직한 얘기로 이미 거의 뱅크러시 와 있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런 거. 물리면 안 돼요. 물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저는 웬만하면 이 목표 주가 0은요 거의 처음 보는 겁니다. 맞아요. 제로. 네. 얼마나 기업이 안 좋으면
이런 얘기 했습니까? 그래서 어제 좀 빠졌다는 거 보여드리고요. 투자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예. 부탁입니다, 여러분들. 진짜 간곡하게 말씀하시네요. 그게요. 제가 이제 매주 질의응답 하는데 항상 이런 질문이 있어요. 배드베스 비욘드 얼마 샀는데 물렸다. 카바나 물렸다. 어떻게 할까 물어보게 되면 그거 어떻게 합니까? 배드베스 비욘드를 그럼 장기 투자하세요. 라고 말 못하잖아요. 네. 그럼 잘 빠져나와야 되는데 너무 성의 없죠? 네. 그럼 뭐 전략을 뭐 어디 선을 그어서 지지가 되고 저항이 돼서 뭐 이 가격 치면 뭐 이건데 그거는 제가 못하기 때문에 네. 할 수 없다. 그러면 이제 그 얘기하면 저는 그냥 입을 닫죠. 방법이 없어요. 도와줄 방법이 없다는 거 다시 한번 보여드리고 네. 아마 서로 우리 앵커는 뭐 말씀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거 딱 물렸다 그러면 방법이 있어요? 해안이 있습니까? 저한테요? 이거 누가 물어보면 네. 카바나 물려 있다 지금 고점에 어떻게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기다리세요. 뭐라고? 할 말이 없죠. 네. 할 말이 없어요. 네. 여러분들 그래서 조심하는 게 아주 좋은 방법이니까 꼭 조심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겁니다. 저는 이게 굉장히 불만인데 왜 우리가 모두 파월의 입을 주시하는 겁니까 도대체? 이 그림 보시면 아시겠지만 파월이 뭘 얘기하면 다 이거만 보는 거예요. 솔직한 얘기로 한국의 어떤 기사는 안 보고 거의 집중해서 보고 있는데 저희 같이 어제 보지 않았습니까? 네. 근데 이제 어제 얘기한 것처럼 뭔가 좀 좋은 얘기하면 좋은데 어제는 별로 좋지 않았던 거 보여드리고 이 그림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들은요? 저는 좀 짜증납니다. 어떤 부분이요? 왜냐하면 우리가 파월의 어떤 이런 얘기보다는 혹시 한국에 있는 물가 아십니까? 인플레이션 얼마인지 혹시 아세요? 5%. 5%. 네. 금리는 얼마입니까? 3.5요. 3.25. 어머. 3.50%. 예, 50%. 예. 어머. 잘 네. 모르잖아요. 제가 딱 물어보게 되면요. 정확히 5%, 3.5% 답하는 분들이 10분 중에 2분밖에 안 됩니다. 근데 미국은 다 알아요. 미군 다 알죠. 예. 그게 마음에 안 든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 미국을 하는 사람이지만 그래서 국내가 좀 아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어제 보여드렸던 JP모건 체이스의 이 미리 그 시황 얘기한 거죠. 네. 이게 맞았어요. 어제 얘기한 것처럼 보시면 호키시한 멘트가 나왔습니다. 네. 나왔는데 장이 올라갔기 때문에 전망이 틀린 거라 보시면 되겠죠. 넘어갑니다. 자, 이건데요. 한번 장의 흐름을 짚어볼 건데 딱 보시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올라갔다가 빠지고 다시 올라갔다가 빠진다 다시 올라가는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때가 많이 하락할 때가 동부 시간 오후 1시 반이었거든요. 네. 이때가 이제 막 끝날 무렵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해 안 되시겠지만 전 이대로 끝날 줄 알았어요. 여기서. 네. 그냥 끝나고 한 보합 약보합 정도? 근데 네. 웬걸 올라가는데 끝이 없이 올라가는 거예요. 봤더니. 네네. 네. 해서 거의 나스닥 2% 가까이 올라갔다는 거 보여드리고요. 한번 같이 보시게 되면 이런 겁니다. 나스닥 100은요. 심지어 나스닥 100은요. 12시 반에 1.74% 플러스. 1시에 2.34% 마이너스. 네. 다시 1시 35분에 2.47% 플러스.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네. 여기에 얼마나 많은 분들이 단타 치는 분이 어려웠겠냐 아. 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어제 제가 봤더니요. 3배짜리 매매 있지 않습니까? 네. 폭발했어요. 증권사에서. 그렇겠네요. 그렇겠다. 치고받고 막 받고 뭐죠? 인버스 네. 정반 3배짜리 투자하시면서 하는데 사실 이제 이런 거를 보게 되면 상당히 안 좋았지만 하여간 많이 움직였다는 거 보여드리고요. 자, 여러분들이 그 1시 반에 나왔던 시장을 제가 보여드리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 전에 올라갔던 거는요. 다소 파월이 도비시한 톤이 있었다. 약간의 비둘기파였으니까 혹시 들어봤습니까? 네네. 예. 네. 그런데 좀 내려보시게 되면 서비스 인플레이션이 스틱하기 때문에 약간 시간이 걸린다. 얼마까지? 2% 내려오는 데까지. 네. 이게 사람 발목을 잡은 거예요. 그럼 네. 여러분 아시겠지만 서비스 물가 내려오는데 시간 상당히 걸리고 있는데 이게 얼마나 걸린다는 얘기입니까? 목표가 2%인데. 한참 걸리겠죠. 지금이 몇 테이크 퍼센트인데. 와이드면 한참 걸린다는 네. 얘기거든요. 그러면 어쨌거나 이런 물가를 봐야 되는데 그러면 아까 이것처럼 파월이 금 내릴 필요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주가가 좀 빠지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 다음 보시게 되면 그러면 왜 올라갔냐? 다시 2시에 보시는 것처럼 지금 파월의 메시지에 변화가 없다. 뭘 보고요? 1월 달에 강한 공시표 보고도 변화가 없다는 얘기하는 겁니다. 네. 변화가 없었어 실제. 네. 근데 보시는 것처럼 내려보시게 되면 어그레시한 포스처죠. 이게 뭐냐면요. 약간의 그 적극적인 어떤 행보에 대해서 변화가 없었다. 여러분들 알고 있는 것처럼 지금의 무슨 뭐냐면요. 그렇게 강한 공시표 보고도 공시표에 대한 뭔가 워닝을 주거나 네. 너무 세기 때문에 금리 팍팍 올린다는 멘트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좋게 해석했다. 예, 이 정도가 약간의 강하면 더 강해야 되는데 네. 더 강하지 않았다는 게 올라갔던 이유예요. 결론 얘기하면. 어떠세요? 제가 저는 이해가 안 되죠. 느낌 어떠세요? 그냥 말장난이에요, 솔직한 얘기. 어떻게 그렇게 해석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해석했어요. 와. 그 지금 이제 파월의 변화가 없다고 얘기한 거는 이만큼 봤던 강한 매파적 그 발언이 이만큼 더 올라가야 되는데 그냥 거기 머물렀다는 거예요. 그래서 장이 올라갔다고 보는 거거든요. 이해 못 하시죠? 네. 저도 이해 안 됩니다. 근데 장이 올라갔으니까 첫 번째 이유 이것 때문에 올라갔다고 보시면 좋아요. 1번입니다. 와. 자, 두 번째는요. 자, 이게 저기 그 증권사에 그 미팅하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전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그랬냐면 어제 파월의 코멘트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였냐? 네. 키 테이크어웨이를 물어봤습니다. 근데 이분이 뭐라고 했냐면요. 제롬 파월 코멘트는 호키시하기도 하고 도비시하기도 하고 버드위시하다. 이 버드위시는 처음 만든 말이에요, 이게. 이게 정답이에요. 어찌 보면 외파적이고 어찌 보면 비둘기파고 어찌 보면 그 세다. 네. 그냥 딱 이것도 저것도 아닌 거예요. 딱 정답이 이겁니다. 정답. 그러니까 금리를 올리겠다. 매파적이죠. 네. 물가 내려가고 있다. 네. 라고 하니까 또 약간 비둘기파를 본 거고. 근데 솔직한 얘기 들어보게 되면 매파적 발언 같지만 약간 비둘기 냄새가 나는. 사실 정확하지 않아요. 그래서 버드시란 말을 썼는데 이게 바로 세대인 거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이게 어제 올라간 이유였다. 자꾸 이제 그 저희 시청자분들이 매둘기 이러고. 매둘기도 맞죠. 그러니까 그렇게 만든 말이에요. 신조. 그러니까요. 예. 제가 여러분들 이거 버드시 있잖아요. 네. 찾아봐도 안 나옵니다. 안 나오는 말이죠. 안 나오는 말이기 때문에 이분 잘 만들었어요 말을요. 그래서 지금 나와주고 있는 그 표현이 영어로 이만큼밖에- 버드시, 네. 한국말로 매둘기. 그렇죠. 매둘기. 네. 좀 보시면 될 것. 두 번째 이유였습니다. 딱 맞네요. 매둘기 아니면 버드시. 버드시. 세 번째는 이겁니다. 여러분들 그 파워 발언은요 호키시했다. 그런데 투자자분들은요 뭔가 불리시했다. 저는 이게 되게 와닿았어요. 이거예요. 이게. 저 이 기사가 제일 와닿았어요. 제가 무려 1시간 반 동안 뒤지고 뒤졌던 시황의 핵심이 세 개였다. 네. 예, 이거였습니다. 끝에 이거였는데 이거에 동의하시죠? 네, 전 전 여기 딱 동의. 이거였어요. 예, 여기 동의합니다. 그래서 파월이 뭐라 하든 간에 우리 시장 참여자들이 뭔가 좀 좋은 느낌의 어떤 그런 입장을 보여준 게 아닌가. 오히려 지금 주식을 대거 매수하는 상황을 좀 뽑혔거든요. 네네. 나왔고 어제 솔직히 저는 올라가는 모습 보면서 뭔가 공매도 커버가 들어왔나 봤더니 커버가 들어온 게 아니었습니다. 그런 것도 아닌데. 아니었어요. 그냥 순수한 매수가 들어온 거기 때문에 뭔가 좀 쫓기는 건가 싶기도 하고 그 다음에 지금 안 사면 뭐 큰일 납니까? 주식을 많이 산 걸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가 이유가 있으니까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요. 딱히 뚜렷한 이유는 없다는 거 다시 한번 보여드리고 시황이 이랬다는 거 좀 보여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유학됐죠? 네. 그러니까 어제 정말 댓글에서 지적해 주셨던 것처럼 자는 동안 전쟁이었구나. 제가 진짜 전쟁이었죠. 네. 막 급등락이 심했기 때문에 전쟁이었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증권사에서 나와주고 있는 그 인버스 투자하신 분들 네네. 손해 엄청 많이 봤어요. 그렇겠죠. 네. 왜냐면 그 수술 바뀌니까 네. 못 따라가는 거예요. 하시면 안 되는데 참 많이 하고 계시고 한 가지 이해 안 가는 것은 예탁원 기준 2위가 네. 반도체 세배 인버스거든요. SOXL. 그렇죠. 네. XXL이 아마 쏙3 정반항 세배짜리 아닙니까? 한번 적어주시죠. 쏙3 정반항 세배짜리고 네네. 밑에 배어가 OXX인가? XX인가 그렇죠. 네. 그거 네네. 그게 2위예요. 그러니까 이 방향도 잘못 잡혀 있고 되게 많이 좀 어려워질 수밖에 없는 단타 치는 분들은 그게 어제 시작했다는 걸 좀 보여드리고요. 예. 어렵습니다. 근데 혹시 디스인플레이션 말을 들어봤지 않습니까? 네네. 요게 지난번 2월 금리 올릴 때 문과 13번 나왔어요. 어제 11번 나왔거든요.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면 이겁니다. 올라가면 인플레이션, 네. 꼭지 찍고 내려올 때 디스인플레이션, 그리고 마이너스가 또 빠지면 디플레이션 요거거든요. 네. 지금 요거라는 거 요거. 지금 초기이기 때문에 여기 와 있다고 보시면 되겠죠. 여기 와 있다고 보는 건데 아직 갈 길이 멀죠. 그러니까 초기라는 말에 광분, 갈 길이 멀다 말에 주가 빠지고 이런 게 나오는 게 아닌가 싶고 뭔가 계속 이 말을 보게 되면 저는 이런 느낌이 나왔어요. 그 물가는 빠지고 있는데 금리는 올리겠다. 이 표현 자체가 네. 파월이 할 수 있는 최상의 발언이 아닌가. 딱 방어할 수 있는. 아까 얘기했지만 매둘기 네.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어찌면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을 보인 거니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할 수 없습니다. 요거예요, 요거. 어찌 보면 비둘기, 어찌 보면 비둘기, 어찌 보면 매. 이런 거죠. 헷갈려요, 저도. 네. 헷갈리는데 이 중간 이게 다 통치는 게 뭐냐? 이게 새죠, 새. 네. 새기 때문에 새라고 표현한 게 정답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냥 새다. 그냥 새다. 네. 비둘기도 아니고 새죠. 매도 아니고 네. 그냥 새다. 그냥 새다라고 표현했고 사실 이제 미국 현지에 있는 시장맨들이 이 정도 쓰면요 진짜 모르는 겁니다.
끝났는데 몰라요. 근데 물론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파월의 발언 때문에 장이 올라갔다 떨어졌다 쓰겠지만 면밀히 보게 되면 정말 이유가 없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근데 이런 날이 많지는 않죠. 그러니까 시장 보시면은 뭐 때로는 이런 이유 때문에 올라간 게 분명한 날도 있고 약간은 불분명할 날도 있고 아니면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올라가거나 내려가는 날도 있는데 이렇게 진짜 진짜 모르겠는데 이런 날이 많지는 않죠. 거의 없어요. 한 그냥- 10일 중에 한 번 정도 나올까 말까? 좀 특이한 거죠. 특이하죠. 네. 오히려 금리가 만약에 이제 공시표가 좋아지면 좋은 건데도 불구하고 금리 올릴 것 때문에 반대로 빠지는 경우는 많이 봤지만 네네. 이거는 뭐 너무 불분명한 얘기 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 그냥 올라간 거 아니겠습니까? 네. 이런 경우는 제가 10번, 100번 중에 한 번 나올까 말까 한 그런 상황이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어려웠어요, 어제 진짜. 네. 요거와 똑같아요. 여러분들 퀴즈가 있는데요. 비올 확률이 20%면 우산을 쓰겠냐는 물어본 거예요. 이거 되게 유명한 문구예요. 저 질문입니다. 몰라요. 처음 봤어요. 이거 밤새도록 해도 답이 안 나옵니다. 에? 그래요? 20% 비가 올 확률이면 우산을 쓰시겠습니까? 전 안 씁니다. 왜 안 쓰시죠? 50%안 넘으니까. 절반이 안 되기 때문에 네. 달리 제가 여쭤볼게요. 1000일 중에서 네. 20% 200일이 비가 오는 거 아닙니까? 네. 근데 앞서 갖고 비가 700일 동안 비가 안 왔어요. 네. 300일밖에 안 남았습니다. 그래도 안 쓰시겠습니까? 그럼 써야죠. 이거는요. 이거 뭐 정의란 무엇인가인데? 여러분들이 20%니까 대부분 다 이거 안 쓰죠. 네. 말씀하시지만 그 곁다리가 되게 많아요. 네. 아까 보인 그렇게 만약에 사례를 들면 결국 답이 뭐였냐면요. 모른다예요. 이 정답은 모른다. 20%의 비올 확률에 불구하고 우산을 쓴다 안 쓴다 해서 결론을 못 내립니다. 네. 똑같이 아까 얘기한 것처럼 파월이 몇 파냐 비둘기파를 계속 얘기해봤자 어젯밤에 나왔던 시장을 모두게 보게 되면 답이 없어요. 아. 그걸 빗대어 제가 얘기하는 겁니다. 아. 이것도 제가 답이 안 나오는데 아. 뭐 너 기독교냐 불교냐 답이 안 나오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미국 게시판에 들어가시면 처음에 딱 나오는 워닝이 있어요. 문구가 절대 하지 말 거. 첫 번째 그게 뭔지 아세요? 아니요. 테크니컬 분석과 기본적 분석 같이 싸우지 마라. 아, 네네. 다 존중하니까 절대 싸우지 아, 말라는 네네. 거예요. 아, 그거 싸움 붙으면 답이 안 나옵니다, 여러분들. 어. 그게 원칙이에요, 이 원칙. 네. 똑같이 이게 비올 확률은 저는 씁니다. 20%가 갖고 나오는데 아까 얘기한 것처럼 700일 동안 비가 안 오면 네. 300일 중에 200일이니까요. 네. 쓸 수밖에 없겠죠. 우산을 준비할 수밖에 그쵸, 없겠죠. 그쵸. 네. 여러분들 그때 달라지기 때문에 이것도 똑같이 비교하시면 아마 제가 무슨 얘기하는지 기억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저 마음 바꿨어요. 쓸래요. 예. 저는 쓸래요. 제가 우산을 왜 예민하면요. 제 머리가 한 1년 만에 반이 빠졌어요. 저도 그것 때문에 지금 쓴다는 얘기였는데. 네. 머리가 너무 많이 빠지는 바람에 네. 조금만 비를 맞으면 막 다음날 엄청 많이 빠지는 거예요. 머리 네. 감을 때. 네.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하든 운전을 준비하고 또 잠깐 너무 확대하지 마시고요. 제가 약 추천해 드릴게요. 저 지금 제가 먹고 그래서 있는 비만 오면 달려가요. 편의점으로. 쓰려고. 네. 약이 있습니까? 그럼요. 그 약이 다 거짓말 아닙니까? 아니 진짜 처방약이에요. 처방약. 처방약. 처방, 네. 처방전? 처방약. 그거 있죠. 네. 일반 시중에서 판매하고 있는 뭐 건강식품 이런 그런 거 안 말고요. 되죠? 네. 처방약. 네. 제가 검은 콩을 한 자루를 먹은 것 같아요. 그런 거 하지 마시고. 근데 전혀 효과가 없더라고요. 네, 여러분들 가슴이 비워요. 아프다잖아요, 진짜. 어쨌거나 근데 네. 그게 이제 머리를 많이 쓰거나 네. 하면 많이 빠지더라고요. 근데 환경적 요인이 있는 게 아닌가. 최근에 좀 비를 맞으면 많이 빠지는 것 같아요. 비가 뭔가 좀 중국 때문에 그런가? 그런가? 네, 그런 것도 있다는 거 좀 네. 보여드립니다. 자, 다음 그래서 이야기. 결국 찾은 게 뭐냐 이거예요. AI 광풍. 잡아주시면 요게 다 올라간 거 요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요게 시장을 끌고 올라간 게 아닌가 네네. 싶어서 요게 동의하십니까 혹시? 이거에는? MS, 알파벳, 엔비디아, 바이오까지. 뭐에 대해서. 그러니까 광풍이라 이렇게 올라가선 안 됐다. 아니요. 아니면 이것들이 올라가다 보니까 네. 전체 나스닥 이끌고 올라가면서 시장을 이끌어 올린 게 아닌가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이게 리더한 거라고 보시면 되겠죠. 네네. 이거에 동의하십니까? 이거밖에 다른 게 별로 없어요. 이게 좀 잘 갔으니까 네네. 엔비디아가 5% 넘게 올라갔기 때문에 엔비디아는 여러분들 지금 뭐 바닥에서 2배 올라왔습니다. 네. 충분한 게 아닌가 단계적으로 보게 되면 제가 이제 제 지인이 저도 이제 돈이 빚이 많다 보니까 좀 팔았어 주식을요. 네네. 아주 욕을 바가지 쳐도 지금 쫓겨나게 생겼습니다. 네. 넘어갑니다. 네. 자, 그냥 시장 한번 나열해 볼게요. 네. 제가 어떻게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들 MS에 있는 오피스 36을 쓰게 되면 이 나열 쓰지 않고 나열 쓰면 요 그림이 그냥 나와줘요.
그게 뭐예요? 이게 AI입니다. 이게 과열을 나열한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제가 텍스트로 그냥 시장 상황을 나열치면 이 그림이 딸려 나와요. 아, 이 파워포인트 모르세요? 오피스 365? 저 이런 기능이 있는지 몰랐는데. 아 혹시 유로 아닙니까? 유로? 유로 쓰는 게 아니세요? 유로? 아, 제가 이게 일이 있어서 최근에 유료 결제했어요. 네. 그 유료 결제하게 되면 네. 내가 글자 넣고 하면 자동적으로 그림을 만들어서 붙여줘요. 이들이 그게 달리잖아요. 달리. 마이크로소프트 365 달리는 모르겠습니다. 오픈 AI에서 개발한 달리가 글을 그림으로 만들어주는 인공지능. MSN 네, 그쵸. 그 이름이 그런가 봐요. 그 걔네가 붙여준 거예요 이게. 날 딱 돼 있지 않습니까 과일이? 이런 모습 보여드리고 같이 보겠습니다. 내부자 거래가 계속 매도로 외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요. 이게 지금 가장 커진 모습인데 1년 만에 가장 많이 팔았습니다. 내부자가. 이런 거죠. 이때다. 웬 떡이냐. 네. 팔은 거예요. 특히 아시겠지만 테슬라는 지금 몇 년째 팔고 있거든요. 안 사요. 그래서 일단은 적어도 내부자들은 지금의 상승을 좀 주식 파는 게 아닌가라고 네.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여러분 이 그림도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10년물 국채 수익률인데요. 아래쪽입니다. 보통 빠지면 주가 올라가요. 위에가 나스닥 지수입니다. 나스닥 지수 10년물 국채 수익률. 빠지면 올라갑니다. 나스닥이 올라가는데 최근에 다시 같이 올라가요. 이게 금리랑 같이 올라간 자체가 뭔가 이상한 거죠. 안 그래도 금리가, 일부 출연자분도 그 말씀을 하셨어요. 네. 매우 아주 드문 케이스고 최근에 보신 것처럼 이 기간이 길어져요. 점점점. 네. 2월달 계속 같이 가는 모습 나오거든요. 이렇게 오래 가면 안 됩니다. 근데 같이 가는 겁니다. 지금. 그만큼 나스닥 센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지금 이제 이게 너무 센가? 나스닥 쪽이? 사실 일부에서 조경상 팀장이 그러니까 추정 이거는 진짜 알 수 없으니까 해석하기로는 아무래도 채권으로 수익을 좀 낸 사람들이 이 채권을 팔고 위험 자산으로 가려는 움직임이 아니냐. 왜냐하면 하이힐드 하이힐드 저기가 올라갔다는 거예요. 그럼 그걸 보니까 단순히 그런 움직임이라기보다 포트폴리오를 변화하는 과정에서 채권으로 수익을 많이 냈으니 채권을 팔고 위험 자산 가면서 이런 현상이 일어난 것 아닐까? 그런 것도 했죠. 충분히 이유가 되죠. 좀 이따 한번 더 보고 네네.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야후 파이낸스가 얘기하고 있는 어닝 리세션까지 언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두 분기 연속 마이너스면 리세션이 도입하는 겁니다. 실적도 네. 보신 것처럼 이게 이제 닷컴 버블 팬데믹 때, 그다음에 금융위기 때 닷컴 버블 때 빠졌듯이 이번에도 실적에 대한 침체가 올 것이다. 라고 전망하는 거 어제 나온 기사예요. 네. 어제. 그러니까 시장은 계속 경고를 보내고 있는데 불구하고 올라간 상황이라는 거 좀 보여드리고요. 자, 여러분들 주가가 지금 검은색입니다. 위에 있는 게 EPS인데 EPS가 빠져 주가는 올라가지 않습니까? 이 네. 붉은색 신 부분. 혹시 만약에 이렇게 올라가기 때문에 시적과 정반대로 움직이는 이런 모습이 이 주가에 반영된 게 아닌가. 이미 알고 올라간다는 거죠. 어차피 이게 아니고 제가 어제 보여드렸습니다만 향후 1년 뒤, 2년 뒤의 모습 보시면서 가는 게 아닌가. 라고 하는 것도 있다는 거 좀 보여드리고요. 마이크로소프트가 어제 시총 2조에 다시 한번 재입상했습니다. 여기입니다. 축하드립니다. 마이크로소프트. 축하드리죠. 네. 엄청나게 고전하다 올라갔는데요. 여러분들이 마이크로소프트가 다시 좀 주춤하다가 이거 똑같이 AI 때문에 올라가는 겁니다. 잘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넘어갑니다. 빨리. 자, 그 다음에 S&P500이 골든크로스 진입했죠. 드디어. 어제 보여드린 거죠. 네. 또 한 가지가 나왔는데요. 비트코인이 골든크로스 임박하는 모습입니다. 여기 보시면 이 연두색이 이 붉은색을 치고 올라가면 골든크로스거든요. 얼마 안 남았어요. 아마 내일 정도 되면 들어옵니다. 네네. 비트코인이 골든크로스예요. 이렇게 어려웠던 비트코인이. 게 비트코인 작년에 굉장히 어려웠잖아요. 네. FTX 파산하면서 네네. 어느덧 2만 얼마입니까 지금? 23,000 $23,000. 네, 왔어요. 많이 올랐죠. 어허. 물론 고점 되면 많이 빠지는 거 맞습니다만 골든크로스 다음에 올라가지 않을까 싶다라고 확대됐네요. 네. 얼마 안 남았죠. 그러네요. 거의 다 온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 알고 있는 투기 자산까지 올라오는 모습 보였기 때문에 아까도 얘기했지만 계속 걱정하는 거라는 거 좀 보여드리고요. 자, 여러분들이 지금 나스닥 100 지수를 보시게 되면요. 혹시 RSI 아세요? 상대 강도 지수? 네. 네. 테크니컬 지표죠. 보시면 72면 파는 거고 30이 매수하는 겁니다. 근데 보시는 것처럼 정확히 70을 찍을 때마다 주가 내려오거든요. 지금 70을 찍었어요. 내려오겠죠. 만약에 과거에 이 경우를 보게 되면.
내려왔기 때문에. 그렇죠. 이거 하나 보여드리고 이거 제가 나열한 거지 어떻다 의견이 있는 게 아닙니다. 네네. 그냥 보여드리는 거. 제가 오죽하면요 오늘 나오면서 오늘 뭐라 그러지? 워낙 찾을 수가 없으니까. 걱정을 진짜 많이. 네. 아니 왜냐면 이유가 없기 때문에 걱정을 많이 했는데 그냥 보여드린 거니까 판단을 각자 하시면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넘어갑니다. 자 어제 힘이요 공매도 커버가 아니고 매수 힘인데 같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보시는 붉은색이요 보통 공매도가 많이 포함된 인덱스인데 이 공매도가 많이 포함된 인덱스가 올라올 때는요 커버가 들어오면 같이 올라옵니다. 근데 마침 이 지수 나스닥 100 지수 같이 움직여요. 이게 매일 같이 움직이는 모습이었는데 이거 딱 어제거든요. 어제는요 딱 제로 여기 제로입니다. 여기입니다. 네. 여기인데 올라왔죠. 나스닥 100 지수는 올라왔는데 이 공매도 지수는 못 갔어요. 플러스 반전을 못했습니다. 네. 여기서 쇼커버 벌어진 아니란 얘기예요. 예, 여기서 벌어진 거죠. 네. 이게 몇 개월 만에 처음 나온 모습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시장에 올렸던 그 요인 중 하나가 공매도 커버 없이 그냥 순수한 매수 힘을 올라왔다는 얘기예요. 네. 더 헷갈리는 거죠. 그러니까 네. 차라리 그냥 이거 먹고 빠져나와야겠다 공매도 네. 친 분들이. 근데 이것도 아니고 손절매하고 나왔으면 그쵸, 좋은데 네. 그것도 아니고 그냥 순수한 매수 힘이 들어온 거예요. 신규 매수가. 쇼시키즈도 아니다. 그렇죠. 스케줄가 없는 거죠. 도대체 뭐야? 제가 오늘 빨리 가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답을 못 드리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게 되게 볼 모습이 어려워요. 시장 자체가. 보시고요. 자, 그런데 불구하고 주식을 못 사는 투자들이 있는데 같이 보시면 좋은데요. 이게 마지막 기사입니다. 그 JP모건체스가 자기 자체적으로 있는 고객분들의 계좌를 한번 살펴봤더니 지금 주식에 대한 엑스포저가 약 고점이 80%에서 지금 32%까지 급락했어요. 주식 보유율이 떨어진다는 겁니다. 네네. 32%까지. 그러니까 여기서 뭘 보유하는 거냐면 뭐 채권 같은 거 보유하시겠죠. 금도 보유하시고 주식을 팔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누구라고요 이게? JP모건체스에 있는 고객분들. 고객분들. 네, 네네. 고객분들. 근데 여기 기관도 있고 개인들도 있는데 계속 주식에 대한 비중이 내려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게 내려갈 게 아니고 내려갔던 상황을 보여주는 겁니다. 네네. 그럼 내려갔지 않습니까? 그럼 이분들이 안 샀다는 얘기예요, 주식을. 그쵸. 오래 팔고 있는 거고요. 네. 그러니까 이분들이 왜 지금 이렇게 됐을까? 혹시 궁금하지 않습니까? 궁금해요. 그래서 JP모건체스가 몇 가지 의견을 제시했는데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사실 이걸 보시면 일단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직도 안 산 사람이 있네. 그러니까 이제 살 사람이 아직 많이 남아 있으니 남아있다. 볼 아직 수도 기회가 있겠죠. 있어라고 그것도 볼 생각할 수 수도 있겠죠. 있는 거고. 예. 근데 다만 전체 시장이 아니고 JP모건체스 거니까 그거에 대한 한계는 있겠다고 보시면 되겠죠. 넘겨보시게 되면 이겁니다. 이도 똑같이 나스닥 지수하고 10년물이 반대로 가고 있다. 이게 뒤집어 놓은 거예요. 10년물을요. 네네. 인버트하면 같이 가는 모습은 나오거든요. 그쵸. 근데 이게 10년물이 올라가는데 나스닥 같이 올라간다는 뜻이에요. 이게 웬일인가. 뭔가 자기도 이유가 없다는 거죠. 찾기 네네. 어렵다는 거 불안한 거죠. 사시는 분들이. 첫 번째 그림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두 번째 지금 심리 상태가 너무 좋아져 갖고 평균치 이상 이게 평균이거든요. 네네. 올라오고 있다. 이게 여러분들 이게 기간이 긴 건데요. 1년 반 만에 처음 평균까지 올라온 겁니다. 심리가 계속 얼어붙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심리가 올라가다 보니까 이런 거죠. 너무 탐욕스러운 게 아닌가라고 보는 관점이 있다는 것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게 또 한 가지 중요한 이유가 되겠죠. 밑에 있는 게 보라색 밈입니다. 밈. 네. 그다음에 S&P 500인데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 한동안 계속 찜찜하다는 얘기죠. 네. 적어도 JP모건체스에 있는 고객분들은 싫어해요. 밈을. 근데 밈과 같이 올라가다 보니까 이거 올라오는 이 순수한 흐름이 아니고 뭔가 조금 아까 얘기했지만 광풍이 부는 게 아닌가라고 하는 그런 두려움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32%로 비중을 늘리지 않고 있다라고 요약했습니다. 혹시 여기엔 동의하십니까? 네, 저는 경험적으로 밈주식이 왔을 때가 이게 뭐 단기 고점으로 됐던 적이 꽤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밈주식 올라간다, 그럼 굉장히 좀 안 좋은 신호 아닌가라고 경험적으로 좀 느끼고 있는데 방금 저희 장현재께서 네. 쭉 보여주셨던 것처럼 이런 상황이다. 그런 그렇게 상황이다. 딱 보여드리면 좋았던 점은 그거죠. 일단은 주식을 의외로 많이 안 갖고 있다는 거. 그리고 나서 어제는 쇼스퀴즈가 아니었고 순수한 매수에 임했다는 거. 그 정도 외에는 대부분 다 부정적이기 때문에 판단이 쉬워보지 않겠습니다만 솔직한 얘기로 나스닥 100은 이미 불마켓이에요. 저점 대비 21% 올라왔거든요. 네네. 너무 세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잘 보시면 대응하시면 좋은데 오늘도 올라갈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요. 오늘도 나빠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앞으로 볼 표가 뭐냐면요. 자, 일단은 우리가 아까 얘기했지만 물가 떨어지고 금리 올린다는 이 포인트에서 네. 파월의 입에서 요거에 우리 집중하고 있다. 네. 물가 빠지는 거에 물가 언제 발표가 됩니까?
14일. 14일 날 2월 14일 나올 때 잘 보시면 좋은데 그냥 해자는 CPA가 아니고 주거 비용에 대한 비용을 보시면 어떨까? 쉘터를. 쉘터. 네. 쉘터가 안 빠지면 이번에는 좀 떨어져도 좀 주가 조정받지 않을까. 그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려워 보이지만 네. 그렇게 해답을 찾으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은 큰 산 넘어가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네. 제가 이제 나스닥이요 막 올라가니까 너무 두려워갖고 어젠가 그제인가 아까 그저께 주식 거의 접었어요 제가. 네? 제가 팔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냥 뭐 조금 일부 그런 거 아니었어요? 일부 팔았죠. 근데 이제 네. 전 빚을 갖고 해서 팔았는데 네. 제가 좀 나름 공부한 사람이니까. 네. 근데 일반인들이 저는 그 막 찾아보고 하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네. 그만큼 어려운 시장이기 때문에 잘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처럼 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 요즘에 아주 지인한테 시달려갖고 죽겠어요. 아니에요. 사실 네. 자산이라고 하는 거는 저희가 이제 물론 장기적으로 나의 자산을 불리기 위해서도 필요하지만 실제로 내가 돈이 필요할 때 네. 사실 그게 현금화가 될 수 있어야 자산이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죠. 근데 네. 내가 돈이 필요할 때 이게 떨어져 있는지 올라가 있는지 그걸 우리는 알 수 없으니 주가에 대한 판단을 내리는 게 아니라 네. 그래서 펀더멘털을 저는 봐야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고맙습니다. 유래해 주셨고. 네. 전 진짜 솔직히 얘기하는 거예요. 저희 지인이 이제 은행에 빚이 많으니까 내가 네. 먹었으니까 팔고 네. 빚을 갚아라 했더니 네. 지금 막 그대로 급등하는 바람에 욕을 많이 먹습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볼 하나 기사가 있는데요. CNBC 방금 나온 기사입니다. 네. 마이크로소프트가 액티비전 분리자를 690억 달러 인수하는 건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근데 이 건이 지금 영국에 있는 그 규제 당국의 말에 의하면 이게 전체 게임 산업에 그 해를 끼칠 것이다 하는 거예요. 게이머들한테. 왜냐면요. 여기 보시게 되면 경쟁이 감소가 되면서 네. 사실은 이제 그 소비자를 향해서 가져가고 있는 게임에 대한 가격을 인하하지 않겠다, 않을 것이다 하는 거거든요. 이거 혹시 이해 무슨 말 이해하세요? 다시 한번 그러니까 설명해 경쟁이 네. 덜 치러진다는 거, 덜해질 것이다. 그러니까 엑스박스가 인수하는 거잖아요. 네네. 게임 업체가 주는 거겠죠. 그쵸. 그러니까 게임 회사가 주니까 경쟁이 덜 심화가 되면서 소비자한테는 안 좋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경쟁이 덜 심해지게 되면 가격을 막 내리는 그런 경쟁했던 것들이 완화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거 나오는 건데 게임 좋아하시잖아요. 네. 이주혁 아니 선호하신다? 아니. 저는 게임을 안 해요. 제가 게임하고 만화를 안 봐요. 그게 좀 예. 의외인데요. 게임 안 하고 만화 안 보고 술 안 마시고 테크 쪽을 파시는 분인데 테크는 엄청 좋아합니다. 이상합니다. 예. 좀 이상하죠. 이상한데요. 네. 전 대신 막 어떤 우버 말로? 이런 거 되게 좋아하죠. 우버, 에어비앤비, 소파이 막 이런 거 좋아해요. 우버요 오늘 실적 오늘 정말 실적- 좋게 나왔습니다. 나왔어요? 예, 나왔습니다. 이거 보여드려야죠. 오늘 나오는 날이긴 한데. 예, 제가 다 오면서 봤습니다. 우버입니다. 제가 또 우버 하면 이 우버 아니겠습니까? 이 우버. 우버 잘하세요? 우버 되게 좋아합니다. 예, 지금 이제 시간에서 7.45% 급등 중입니다. 급등 중. 급등 아닙니까? 그러네요. 올라갑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보여드리면요. 시점만 보여드립니다. 자, 보시게 되면 나오죠. 매출과 예약 건수가 급증했다. 비트했다. 예, 올라가는 그런 상황입니다. 좀 내려서 보여드릴게요. 일단 운송이요. 운송 네. 부킹이 예상치 142.2억 건에서 132.2억 건으로 10억 건이 더 증가했습니다. 이게 여러분들 제가 좀 자랑해도 돼요? 빨리 하세요. 중요하니까 이거 중요한 거죠. 우버 좀 아는데. 그래서 우버가 세 가지 사업부가 있잖아요. 딜리버리 해갖고 이제 우버 이츠, 우버 이츠가 있고 그다음에 모빌리티, 우리 우버 택시 타는 거, 그다음에 우버 프레이트라고 해서 화물 운송. 이 세 가지 사업부로 운영이 되고 있는데 일단 지금 보면은 딜리버리 방금 보여주셨잖아요. 딜리버리가 우버 이츠인데 지금 분명 뭐 사람들 이제 뭐 바깥에 나가서 외식하고 뭐 이러면서 뭐 물가도 많이 오르고 했는데 그렇게 많이 시켜 먹었다는 얘기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왜 그러죠? 집에 있는 게 아닌데? 그러니까. 왜 그런? 아니면 그 편의에 좀 편의죠, 편의. 거기에 집중하고 뭔가 좀 적응한 건가요? 익숙한 거죠, 익숙한 거다. 실제로. 어. 그리고 이제 모빌리티가 아마 지금 모빌리티가 가장 중요할 것 같고 프레이트는 비중은 지금 제일 적죠. 작은 상태인데 성장률이 몇백 %씩 납니다, 지금 성장률이. 그래서 한번 그 나머지 또 좀 봐주세요. EPS가요. 마이너스 12센트인데 플러스 29센트. 이거 보십시오. 흑자 대박이 돼. 이런 거는 어닝 서프라이즈는
초 울트라 메가톤급의 어닝 서프라이즈입니다. 네. 이게 주요 대목이에요. 네. 어마어마한 올랐다. 근데 실제 이제 그거에 비하면 주가 많이 못 가는 것은 사실 우버가 그 전에 실적이 별로 안 좋은 기업을 분류가 됐거든요. 그쵸. 처음 나왔기 때문에 어쩌 나온 거겠지 생각하니까 좀 덜 가는 건데 이런 실적 두 번만 더 내주면 주가는 급등한 걸로 보여집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우버가 상장할 때요 한 10년 뒤, 20년 뒤에 시가총 1등이 될 수 있다는 그런 설도 있었어요. 좋은 기업이었는데 네네. 하여간 좀 팬데믹 맞으면서 어려졌다가 오늘 실적 잘 나왔으니까요. 축하드립니다 주주분들한테. 그 진행자가 너무 아는 척은 좀 죄송합니다. 저도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근데 왜냐면 그냥 워낙 좀 그냥 그럼 혹시 저기 그 리프트는 혹시 잘하십니까 리프트? 리프트. 그 리프트를 많이 파진 않았는데 일단 시장 점유율에서 우버가 리프트 거 지금 뺏어가고 있다는 것까지는 알고 있어요. 하여간 뭐 이렇게 또 진행자가 아셔야지 제가 잘 모르는 분야를 설명할 수 있는 거니까요.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이게 네. 그만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보시고 여러분들 사과할게요. 네. 그 다음에 맵을 좀 보겠습니다. 맵이 아직 시간이 안 바뀌었네요. 네. 맵이 라이브가 안 됩니다 아직. 네. 이게 어제 건데요. 어제 보여드린 것처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구글 알파벳이죠. 4.42%, 네. 마이크로소프트 4.2%, 엔비디아가 5.14%의 거의 뭐 급등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보였다는 거죠. 보여드리고 간만에 에너지 관련이 올라갔다는 거죠. 보여드리는데 테슬라가 생각보다 별로 못 갔습니다. 그러네요. 1.05%.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원래 지금 들어와야 되는데 지금 안 들어오네요. 그리고 제가 아침에 드린 얘기인데 지금 주요 증권사가 주간 거래가 돌입했어요. 주간 거래가 뭐예요? 아침에 네. 미국 주식 거래하는 겁니다. 10시부터. 예? 아침 10시부터 네. 국내 증권사가 국내 증권사가 네. 미국 주식에 대한 중계를 네. 아침에도 중계해줘요. 실제 매매할 수 있거든요. 네네. 10시부터. 네. 아침 놀라지 않습니까? 네. 아니 근데 그때는 가격 호가 변화가 없잖아요. 있어요. 그럼 그게 미국 시장에 어떻게 적용돼요? 미국 시장에는 그냥 그 종가를 왔다가 취급받고 하고 다시 종가를 봐서 하는 거지 이게 영향을 미치지 않아요. 그냥 그 자체에서만 특정한 거래소가 열어준 거거든요. 네네.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일단은 급하신 분도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만약에 그 어닝이 발표되고 나서 마침 그때 바빠갖고 주식 못 산 분들은 좋은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아까 그 히트맵은 지금 안 들어와요, 지금. 안 들어오고 있는데 일단 지수 선물만 보면 3대 지수 모두 하락으로 가고 있긴 하네요. 네, 뭐 큰 건 아니고 네. 0.4에서 0.3% 정도. S&P 500 0.46% 하락이고 다우가 0.36%, 나스닥 0.36%로 약보합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되겠네요. 네. 우버가 지금 많이 움직이고 있고요. 우버 7.02%. 그다음에 또 한 가지 시작 잘 나온 게요. CBS 헬스가 잘 나왔습니다. CBSS. 네. 2.68% 올라간 상황이고요. 어제 못 나온 게 치폴레 못 나왔습니다. 같이 네. 보겠습니다. 치폴레 4.58% 빠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치폴레가 그 이제 멕시칸 그렇죠. 시장이잖아요. 근데 실적이 못 나왔고 워낙 좋은 기업이었거든요. 네. 약간 충격인데 하여간 뭐 원래 전반적으로 실적이 별로 안 좋은 기업들이 많으니까요.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면 정리가 될 것 같은데요. 네, 알겠습니다. 지금 엔페이즈도 엔페이즈? 시간의 거래에서 8% 오르고 있거든요. 네. 혹시 엔페이즈 한 번만 네, 뭐 봐드릴까요? 새로운 뉴스 나왔는지 한번 봐주시겠어요? 에너지 관련 기업이죠. 네. 이게 그 네. 일단 그 시청자분들은 참 반응이 많이 엇갈려요. 그러니까 네. 진행자가 뭐 이렇게 말을 많이 하냐 하는 분들도 있고 진행자가 뭐 그래도 아는 척 해줘라라고 하는 분들도 있고 하는데 제가 뭐 지금 뭐 이번 주에 시작했잖아요. 네. 조금 시간 지나면서 여러분들의 좀 입맛에 맞는 정도를 좀 찾아가도록 할게요. 네. 이주 앵커께서는 그 글로벌 라이브에 들어오신 애청자분들의 익숙해져야 돼요. 네. 만만치 않습니다. 네. 까다롭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네, 그럴 것 저도 한 같아요. 1년 넘게 걸렸어요. 전 그런 것 같아요, 진짜. 네. 네. 엔페이지 에너지입니다. 네. 실적이 방금 발표가 됐는데요. EPS 전망 1.24 대비 실제 1.51 나왔습니다. 서프라이즈네요. 비트했죠. 비트했습니다. 매출 역시 네. 예, 전망치 7.06억 달러 예상했는데요. 7.24억 달러 나와주면서 잘 나왔습니다. 역시 잘 나왔기 때문에 올라간 상위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정도면 어느 서프라이즈 잘 나온 거죠. 당연히 올라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약 7%가 올라간다고 적혀 있습니다. 엔페이지 에너지 많이 보였기 때문에 맞아요. 다 축하드립니다, 여러분들. 축하드립니다. 네. 잘 나왔네 실적이. 예. 11시 30분까지 해달래요. 11시 30분까지는
솔직히 말씀드릴까요, 여러분들한테? 네. 11시 반까지 하는 그 계획을 지금 제가 고민하고 있습니다. 아 정말요? 진짜로. 예. 여기는 이제 다치잖아요. 좀 있으면 다치기 때문에 네. 이동을 해야 돼요. 네네. 딴 데로. 이동하는 시간을 감안해 갖고 혹시 여러분들 잠깐 10분만 끊어줘도 다시 들어오시겠습니까? 약속하시면 제가 할게요. 구현할게요. 아, 그 한번 네. 답변을 네. 한번 주세요. 그 지금 끝나고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러니까 말씀이 이거잖아요. 네. 이 스튜디오는 더 이상 사용하지 네. 못하니 다른 스튜디오 넘어가야 되는 이 거예요. 스튜디오에서는 네. 끝내고 그럼 이제 10시 50분에 끝내고 나가면 11시에 다른 쪽에서 다시 키면 들어오겠냐 말씀드리는 거예요. 왜 제 의견을 안 물어보세요? 제가 중요한 거 아닌가요? 아니 제가 왜 안 물어보냐면 네. 따라가야죠. 아, 그렇죠. 저희가 안 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예.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지금 예. 아 진짜 반반이에요. 해주세요도 반반, 있고 반반이요? 골병 듭니다 하지 마세요도 있고 아 진짜 반반이에요. 반반입니까? 예. 예. 끊어져도 다시 들어옴. 골병은 괜찮은 게요. 예. 여러 가지 많은 인력을 투입할 예정입니다. 아, 다양한 인력들을. 예. 이주 앵커는 고정이지만. 좋습니다. 근데 이주 앵커는 아직 시작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네, 이번 주에 아직 시작했으니까. 에너지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럼요. 아직 네. 팔팔합니다. 저분은. 좋습니다. 예. 좋습니다. 자 오늘 일단 뭐 40분까지 47분까지 좀 저희가 진행을 했는데 네. 말씀해주셨던 것처럼 정말 지난 밤사이의 움직임은 잘 모르겠다. 하지만 그 미국에서도 좀 경계의 목소리들이 좀 많이 네, 나오고 있다.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점들 염두하시면서 네. 하지만 그래도 실적은 주가가 꼭 따라가더라. 네, 그렇죠. 정확합니다. 이렇게까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글로벌 라이브 긴 시간 동안 함께 하셨고요. 장호석 부사장과 함께 오늘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같은 시간에 찾아올게요. 오늘 여러분들께서도 성공 투자하시고 저희는 내일 9시에 찾아오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장 시작 전부터 종료까지 쏟아지는 수많은 뉴스와 정보들. 이 중에서 어떤 것이 투자에 정말 도움이 되는 정보일까요? 3프로의 증시 셔터맨 박근영 마스터가 직접 정보를 선별하고 투자의 힌트를 드립니다. 시간도 아끼고 투자 아이디어도 얻는 시간, 박근영 부장의 마켓 힌트와 함께 하세요. 자세한 사항은 3프로 TV 앱과 홈페이지를 확인하세요.